네. 이번에는 이제 그 제국지 사회 구성철에서의 제국지, 사회 구성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6년에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토대 및 상부 구조, 사회 형태, 게젤샤프트 폼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서 사적 유물론을 정식화했습니다. 사적 유물의 핵심은 이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의 중심에 변증법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점점 발전하는데요. 1852년에 누이 보나파르트 드문베르 18일에서 사회의 구성체, 그죠? 사회 구성체, 게젤샤프트 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1857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토대 및 상부 구조로 구성된 사회 구성체 혹은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정립시킵니다. 생산 양식은 이제 역사적 형성물인 사회의 경제 구조. 이제 생산 양식은 이제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이제 결합인데요. 이런 그 상층, 그죠? 그러한 생산 양식의 상층은 바로 이제 이러한 생산 양식을 반영하죠. 토대를 반영하는 어떤 사회적 의식 형태와 정치법, 이데올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부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양식과 그것을 반영한 상부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는 이제 생산 양식, 그렇죠? 이러한 것들, 토대와 상부 구조의 복합체가 사회 구성체다. 즉 사회 구성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토대지만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법, 국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강하게 말할 때 이러한 자본가적 생산 양식의 경제적 심급, 경제적인 측면을 강화할 때는 앞에다 경제를 붙여서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사회 구성체와 그다음에 이 정치적 사회 구성체가 있을 수가 있죠. 정치적 사회 구성체는 상부 구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회 구성체 혹은 경제적 사회 구성체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포함한 전체, 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회 구성체와 생산 양식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죠. 정치적인 사회 구성체, 정치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에 보면은 사회 구성체의 토대를 보면 하부 토대죠. 토대를 보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한 생산 양식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경제생활. 마르크스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이제 부르주아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사회를 말합니다.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말하죠. 이러한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에 그러니까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을 포함한 이러한 토대를 반영한 상부 구조,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의식, 이데올리기, 법, 국가, 사회 제도죠. 이러한 것들의 종합이라는 거죠. 사회 구성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국지라는 사회 구성체도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이걸 결합을 생산 양식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아시아, 고대적, 로마적, 게르만적 이런 세 가지 생산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양식 안에서는 생산력 중심, 그죠? 물질 중심이죠. 생산력 중심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유강에서 아시아적, 로마, 게르만적 생산 양식을 어떤 역사적 발전 단계로 소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러한 동일한 시대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 로마적, 게르만적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유형으로서 한 거고 역사적 발전 단계로 정식화한 것은 아닙니다.
생산력은 이제 주로 자연적 구속과 자연 법칙에 맞선 이제 과학의 역사죠. 과학 발전의 역사이고 한편으로는 생산을 위한 인적 결합, 분업과 협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체의 첫 번째 출발점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해서 사적 소유가 발생하기 그 직전까지 이제 원시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원시 공동체에서 비로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되고 사적 소유가 발생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생산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노동이겠죠. 노예제에서. 그 다음에는 생산력의 발전, 땅이 중요하게 토지의 지력, 봉건제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나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죠? 뭐 공산주의, 무가급세 이러한 다섯 가지 사회 구성체 단계로는 이제 막스가 아닌 소련 시절에 정식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로 보면은 마르크스가 사용한 의미에서 지배적인 생산 양식과 종속적인 생산 양식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 구성체, 자본주의다 그러면 주된 생산 양식,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외에 낡은 뭐 노예제라든지 봉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잔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뭐 그 안에는 새로운 생산 양식의 맹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이제 중심에는 영국의 자본제가 있었고 동유럽 주변에는 이제 동유럽의 농노제, 미국의 노예제, 심지어 아프리카에는 원시 공산제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 사회에는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편입되기 전에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산 양식이죠. 공동체적 생산 양식, 혹은 지주, 수공업, 자영업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다, 아메리카다, 인디언 사회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생산 양식들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하고 사회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죠. 중심 사회가 어떤 그 돈을 모아서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인도나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자신의 대공업을 위한 원료 공급지와 세계 시장으로 복속을 시켰고 결국은 인도나 아메리카의 그 과거의 분업 관계는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자본주의는 마르크 시대의 세계 자본주의는 중심에는 영국 자본이 있었고 주변에는 이제 그 영국 자본에 복속된 식민지 인도 그죠? 거기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 그 아메리카에는 노예제에 의한 면화 플랜테이션, 기타 봉건적이나 영주적인 이런 것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겠죠 주로 동유럽, 식량을 생산하는 동유럽에는 이러한 과거의 영주적 생산 양식 이러한 것들이 서로 혼합돼 있어서 중충적 구조를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는 여러 개의 생산 양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죠. 이런 것이 이제 민중 중심의 역사관인데요.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따라 즉 소유 관계를 둘러싼 계급의 투쟁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양식들이 이제 출현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노예제에서는 노예 해방의 역사죠. 봉건제는 농노 해방의 역사,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 해방의 역사가 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계급 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신분적 관계가 소멸되죠. 형식적으로 대등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이제 신분적 관계가 아니라 돈에 의한 관계, 생산력과 생산 수단의 관계, 소유 관계죠. 또 인간의 관계가 물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그로 인한 임노동의 생산 관계가 중심이 되죠. 공동체 정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생산력이 사회적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철도, 그죠? 철도
인프라, 교통,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개인의 소유를 했을 때,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개인의 소유를 했을 때 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 또 생산력이 전체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오게 되면 사회의 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가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된다.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이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이 혁명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회 다수의 노동계급이 국가를 해체를 하고 낡은 어떤 지배질서, 법이죠. 이런 것들을 그 소멸시키면서 공산주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낡은 사회 구성체는, 그래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사회적 생산력이 발달할 때까지, 즉 자신이 성숙할 때, 즉 낡은 사회 구성체는 충분하게 성숙하고 발전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발달된 자본주의의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혁명이 되려면 어떤 불이라는, 그죠? 불이라는 불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태울 수 있는 목재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혁명들은 어떤 혁명의 내부 모순이나 외부적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그걸 촉발시키는 인간의 행동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 돼. 모순만 있다라도 바로 그 혁명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행동이 있어야 돼.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려면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이 낡은 생산관계를 전복할 시기가 와 있는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그 변증법적 그 과정, 단계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즉 사회 구성체 내의 모순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구성체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 구성체의 모순, 그렇죠? 그 혁명의 시기가 와 있는지, 어떻게 혁명이 가능한지, 사회 구성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각국에서 혁명 수립을 할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 구성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자본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자본을 흡수, 그죠? 집중하는 거죠. 또 자신의 이윤을 재투자해서 자본을 직접 축적한다는 거죠. 이러한 집적과 축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이윤 창출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상업 자본, 공장 자본, 금융 자본의 순서대로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본의 집중과 축적, 집적의 수준이 금융자본에 의해서 가장 고도화되죠. 이래서 이러한 금융자본이야말로 진정한 독점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최종 단계이고 그 실체는 바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로서 자본주의의 그 한 유형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토대와 상부 구조, 즉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다르죠. 그래서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측면, 생산 양식은 세계적인 분업이죠.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결합인 거고, 상부 구조는 이러한 세계 분업, 중심과 주변의 결합을 강제하는 군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세계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한다면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죠. 전 세계를 10개의 사령부로 나눠서, 그리고 미국식 정치 체제와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대리 정권이나 이런 것. 더 나아가서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미국식 문화를 통해서 마치 중국이 중화 문화, 그죠? 중화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를 지배하듯이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